어제 저녁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럼 우리가 뭘 얻었는지 이걸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ユン大統領との間において個人的なこの信頼関係を確認をし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일단 우리가 가시적으로 얻은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국의 공동의 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소미아 정상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니까 우리도 WTO 제소를 취하했고 앞으로 서로 오고 가는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이제부터 만나볼 이 부분인데 우리 취재 기자가 보신 것처럼 물었어요. 우리 노력에 비해서, 한국의 노력에 비해서 일본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즉답은 좀 피했던 기시다 총리인데 일본 전문가로서 이번에 일본의 과거사 정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사 정리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기시다 총리가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구체적인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특히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위로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일본은 한 발 더 진전된 화다? 왜냐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의 반 컵은 일본이 따라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게 일본의 내부 사정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기는 한데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은 일본에서는 현재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이게 연계가 되는 거를 원치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했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사실 저희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속도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내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속도가 늦은 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을 해놓고 중간에 가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수정의 어떤 여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반면에 그만큼 한번 어떤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는 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 것의 어떤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박지인 장관께서 이제 컵에 물을 반쯤 채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반을 저희가 한 번에 채웠다면 일본에서는 제 느낌에는 한 방울씩 채울 수 있다. 그런 정도의. 한 방울씩. 그래서 아마 이제 기시다 총리가 몇 번씩 강조했던 하나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서도 호응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이후부터 뭔가 일본은 제 속도대로
일본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다면 그 성인 호응이 우리 쪽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여러 가지 두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일단 갭도 너무 크고요. 속도감도 너무 다른데 예.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 일본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일본에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더 늦게 할수록 더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가급적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요, 그동안 일본이 50차례 넘게 사과를 했는데 한 번 더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求償権の扱いをどのように考えておられますか。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미래를 보겠다. 양국 간의 속도 차이에 대해서도 일본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 미래를 좋고 앞으로 이제 과거사 문제도 하나씩 정리하겠다는 일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도 문제와 과거 있었던 위안부 합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언급이 됐다. 물론 우리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고 마치 이번에 일본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없었다라는 시각도 누군가는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게 뭐 이번 경우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좀 견해차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 맥락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뭐 포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독도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이 표현이 언급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그 정부 측에서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일본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를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 혹은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다른 자리에서 언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 뭐 그게 비공개 뭐 다른 자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글쎄요. 뭐 일본에서는 일본 나름의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일본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에 어떤 협의를 하거나 한 건 없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니까. 네, 뭐 이 본질은 말씀하시는 아니고, 거죠? 예. 네, 이런 이제 일들은 사실상 뭐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이라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양 정상이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현미 있습니다. 의원 말씀을 좀 몇 가지 종합해서 들어보면 결국 이게 정말 12년 만에 첫 단추를 끼인 셈이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의미를 부여하는 쪽과 그래도 12년 만에 갔는데 얻어온 게 없지 않냐라는 여러 지적이 좀 약간씩 다 교차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렇게 한일 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화면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민주당은 늘 축창과 반일 감정 자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피해라든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방부터 따지면 거의 80년 가까이 됐고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따져도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얻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대로 일본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역사가 평가해 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친일 논쟁을 넘어서 일본을 숭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고. 근데 오늘 이 대표의 제1야당 대표의 이 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5년 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내주게 됐을 경우에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최고 결정권자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그 뭐 원칙이라면 그것이 이제 과연 정권 교체로 야당으로 교체가 될 것이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라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결단이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지금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말 그대로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는 그 신정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고 여론의 부담을 좀 감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 여론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가깝게는 내년 총선, 길게는 이 3년 후, 4년 후에 치러지는 이제 전국 선거에서 예. 과연 그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라고 평가하느냐 또는 잘못했다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야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정권 재창출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대표의 저희 얘기는 말 그대로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지만 저것이 꼭 뭐 여야 정권 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는 끼운 의미는 충분하다.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일본의 진전된 화답, 반응, 성의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거 숭일 아니냐. 5년 뒤에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정치권의 해석을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는 여러 입체적인 평가는 좀 가능할 겁니다. 일단 이렇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이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첫 행사로 진행됐던 총리 관저 환영 행사. 보시는 것처럼 일본 의장대가 태극기와 일장기를 같이 들고 있었고요. 윤 대통령은 양국 국기 앞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를 표했습니다. 근데 어제 거의 실시간으로 뭐 일단 일부 매체 진행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걸 좀 문제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나름 자신이 할 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의전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 왜 자꾸 실수하느냐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지역적인 부분을 꼬투리 잡고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게 되는데 제가 탁현민 전 비서관 SNS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탁 비서관도 태극기가 없다고 상정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왜 이 다른 나라 국기에 경례하느냐라는 부분 문제 삼는 내용은 태극기가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네티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자 부랴부랴 수정해서 추가한 겁니다. 그 SNS에서 수정 내역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고 예. 나중에는 그래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사과나 번복 대신에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올린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집트 국기 앞에서 경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교라는 게 상호주의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예. 상대방이 하는 만큼 우리가 또 우리가 하는 만큼 상대방이 대우해 주길 바라는 게 기본인데 기시다 총리도 분명하게 태극기 앞에서 몽례하면서 예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국빈급에 해당하는 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저 정도 예를 취한 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 상호주의 원칙을 봐도 문제가 없는데 꼬투리를 잡으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다. 이제 뭐 의전 비서관이었던 건 알겠는데 예.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셨으면 그 양산 내려가서 의전을 하시던가 해야지 자꾸 새 정부에게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는 거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마치 그래서 여당에서는 뭐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거의 없다, 얻은 게 없지 않냐, 뭐 내용 비판은 할 수 있되, 뭐 다만 이렇게 마치 여당에서 얘기하는,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뭐 친일 논란을 좀 부추기 위해서 탁현민 전 비서관이 사과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뭐 탁현민 비서관이 이제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태극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실로 태극기가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꼭 탁현민 비서관의 그 잘못일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파악한 핵심은 탁현민 비서관이 봤을 때 이제 타국 국기에 경례를 하는 거를 문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 국기를 향해서 이제 예를 표했다라는 것 그 이후의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상호가 서로의 국기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것이 맞다라는 해명대로라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 기시다 총리 역시 같이 고개를 숙이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한 차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국기에다가 다시 한번 예. 인사를 하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인사를 하니 그렇게 치면 자국 국기에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국기에 한 번 더 인사를 한 거 예.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비판의 초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탁현민 전 비서관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기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동시에 걸려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뭐 바로 잡고 정정하면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본인은 본인의 그 약간의 실수, 뭐 큰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듯한 태도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의전 얘기는 뭐 길게 갈 건 아닌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박 2일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고 그 의미는 아마 저희 다음 주 뉴스탑10에서도 좀 더 깊숙이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